첫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난 곳은 한 헬스클럽이었는데요. 우와, 근육이 장난 아니신데요. 올해 60세 몸짱 이태영님. 한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 남다른 건강미를 자랑하십니다. 땀 흘릴 만큼 수분 보충은 필수죠. 아무래도 운동하시다 보면은 물을 많이 자주 드시게 되시죠?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한 몸을 가진 태영님. 그런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밤에 2번, 3번 깨는데요. 그 이유가 부끄럽지만 소변 때문입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그냥 기억에는. 그때 처음에는 그냥 내가 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늘어가더니 2번이 3번도 되고 해서 심각성을 좀 느꼈죠. 태영님은 식단 관리에도 열심이신데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견과류를 아침 식사로 챙겨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 라면이나 가공식품, 배달음식은 멀리하고요. 커피나 술, 탄산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을 챙겨 드십니다. 식습관의 운동까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죠.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의식해서 좀 드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의식해서 먹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먹지 않으면 물에 대해서 좀 뭐랄까 덜 먹게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서 먹으려고 시간을 거의 정해놓고서 먹다시피 하고 있어요. 태영님의 하루를 관찰하며 시간대별 수분 섭취량을 계산해봤습니다. 집에서는 약 1.8리터의 물을 드시고요. 헬스장에선 운동 중간중간 1.2리터의 물을 드셨습니다. 합하면 하루 총 3리터의 물을 드시는 겁니다. 조금 많은 듯 하긴 하네요.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 마지막으로 물 한 컵 드시고 잠자리에 드는 태영님. 그런데 잠든 지 2시간도 안 돼 일어나십니다. 바로 소변 때문이죠. 하룻밤 사이에도 2~3차례 소변을 보고 싶어서 잠에서 깨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뒤척뒤척거리죠. 그러니까 2번을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의 방해를 받는 거고 3번 깨면은 1시간 반 정도의 이 수면이 질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가도 소변 보는 게 영 시원치 않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오줌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엄청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린다 이렇게 됐어요. 왠지 드러내기 어려워 홀로 참아왔던 태영님. 용기를 내 비뇨의학과를 함께 찾았습니다. 60대 남성 중 60에서 70%는 해당된다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은 아닌지 소변 줄기의 굵기와 양을 확인하는 요속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어떻게 불편하셔서? 네. 전립선 검사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요렇게 밑에 밤톨같이 생긴 게 전립선이에요. 요 전립선 안에 비대증 조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전립선이 아주 크신 분들은 이 경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남성 생식기관인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소변이 지나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요.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죠.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기는 증상,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특히 소변 때문에 잠을 여러 번 깨는 것도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전립선이 거의 다 범인이다. 얘가 문제다.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 들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저항이 올라가서 찔찔찔 또는 한참 걸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새는 방광 수축력, 소변 볼 때 방광이 짜주는 힘도 나이 들면서 점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이제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전립선 전체적으로는 크게 사이즈가 크거나 하시지는 않아서 비대증이 막 심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막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요 쓰신 게 배뇨일지라 그래서 본인 소변 보는 패턴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해서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실제로 적어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질 수가 있습니다. 배뇨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검사, 배뇨일지인데요. 72시간 동안 소변을 볼 때마다 시간과 양을 기록해서 배뇨의 패턴과 방광의 기능적 용적을 살펴보는 겁니다. 밤에 소변 보신 걸 보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2시 때 한 번, 뭐 3시, 4시 때 한 번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기상해서 7시에 한 번 보시고. 네. 전체 하루 소변량 따지면 2리터예요. 2000cc. 그러니까 자면서 내가 소변을 만들어낸 걸 따지면 1리터예요. 1000cc. 하루에 반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밤에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루 동안 본 소변의 절반이 야간에 배출된 태영님. 야간요라는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소변은 어떻게 배출되는 걸까요?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방광인데요.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인 소변은 요관을 타고 방광에 저장됩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대뇌로 신호가 전달돼서 요도 괄약근이 풀어지고 배뇨가 이루어집니다. 야간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 소변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밤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소변이 나오면 일단 야간 단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가장 흔하고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게 야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대 되면은 거의 한 70%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야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번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야간 빈뇨라고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되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변 보는 횟수는 8번을 넘지 않는데요. 취침 후에는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거는 신장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40대 이후에는 조금씩 야금야금 떨어지는데, 여기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크게 2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필터링 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밤에 우리가 잘 때 콩팥에서는 소변을 적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그거를 농축 기능이라 하는데 이 농축 기능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오냐? 밤에 농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낮에만큼 소변이 더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니까 낮에 충분히 소변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밤에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같이 오게 됩니다. 2번째 귀하신 몸. 환옥님은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 걸리듯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데요.
무엇보다 불편한 건 평소 소변 보고 싶은 욕구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생기고 그럴 때마다 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자다가 평균 2-3번. 뭐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가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자주 비우니까 좀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화장실 없는 곳에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한번 끊을게요. 한번 끊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한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야 하니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환옥님의 하루를 관찰해 봤는데요.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 국물 있는 걸 먹어야 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국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추울 때 겨울엔 더 많이 먹고, 여름에는 냉면 같은 육수 이런 거 먹고,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소 국, 찌개 없는 식사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환옥님. 밥 반찬도 짭짤한 편이죠. 자고로 찌개란 칼칼하고 짭짤해야 맛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염도 측정 한번 해볼까요? 그 기준 염도가 1.0인데 지금 거의 2배 가깝거든요. 많이 짜게 먹는 거를 몰랐어요. 짠 음식을 먹으니 자연히 물이 당깁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혹시 환옥님의 소변 문제는 자극적인 식습관 때문이 아닐까요? 화장실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괴롭다는 환옥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비뇨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낮에 막 소변이 급하고 막 참기 힘들고 이런 것도 같이 있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더 자주 가게 되고, 이제 자주 못 갔을 때, 좀 방광이 차 있을 때 재채기가 나온다. 그러면 꽉 차 있을 때는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긴장을 하면 소변 마렵고 땀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서 볼 이유는 없거든요. 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낮에는 여기 기록하신 것처럼 100cc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자극을 받아서 이제 화장실을 가요. 네. 보통 정상 성인의 방광 용적, 부피죠. 500cc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뭐 쉽게 뭐 생맥주 500cc 한 잔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500cc가 꽉 찰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200에서 300cc 정도에서 첫 번째 마렵다는 신호가 한 번 오고요. 근데 이건 못 참을 만한 상태는 아니고, 소변이 좀 마렵네 정도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300에서 400으로 계속 차가면서 그 정도가 이제 강해지죠. 일반적으로는 500cc 정도가 정상 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의 용적은 배뇨일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옥님은 주로 100cc 미만의 적은 양을 보셨지만 가끔은 300cc도 관찰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300 정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은 방광이 300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쓰는 건 100 미만, 30%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를 수 있어요. 네, 이성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좀 참는. 그렇죠. 네, 정확해요. 대신에 이게 맞다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여요. 정한옥님은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 환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민성 방광이 뭐냐? 한마디로 방광 조절 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환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면 자주 간다. 네. 불안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는 아니죠. 네. 근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줌 매력이 없다. 화장실 가야지. 하고 가서 막상 보면 소변 양은 얼마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변이 마려워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변을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으면, 물론 당연히 도움되는 약을 드시면서 소변을 인위적으로 좀 참아주시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1회 소변량은 250에서 300cc인데요. 100cc 이하의 적은 양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으면 실제 방광의 용적도 줄어들면서 소변을 참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서 많은 양을 보는 건 괜찮을까요? 정상이 500이라고 다 500이 나오진 않고 어떤 분은 막 700, 800 나오는 분도 있고, 이건 과팽창이라 그래서 이건 좋지 않나요? 방광 근육이 과하게 스트레칭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가면은 방광이 늘어나 버리고 나중에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근육이 다시 쪼그라들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방광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광 과팽창이 되거든요. 고령일수록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야간뇨가 있을 경우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합니다. 70대 부부인 병성님, 부더리님도 밤새 번갈아서 화장실을 찾으시네요. 낮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지만 밤에 3번, 많을 때는 4번도 가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단 말이죠. 물도 뭐 딴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낮에는 한 3-4컵? 밤에 잘 때 1컵. 평소 물을 많이 드시진 않지만 잠들기 전과 야간에 소변을 본 뒤엔 꼭 물을 드십니다. 밖에 나가려면 걸어 다니면은 좀 힘들어요. 많이 걸을 때. 어떻게 힘드신 거죠? 아이, 자꾸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고 묻으니까 이게 뛰는 운동 심한 거 하면은 그렇고, 노인네들 해는 운동 있잖아요. 가서 하면은 좀 새는 것 같아요. 부더리님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요실금 증상이 더 심해지셨답니다. 요실금에 좋다는 운동도 해봤지만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기계예요? 요실금 줄어들으라고 하는 기계. 그 요실금도 없애고, 이걸로 운동을 하면 소변 보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자주 보는 거를 조금. 왜냐하면 방광에 좀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힘이 생길라나. 그런 거, 속았을 수도 있지, 뭐. 야간뇨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뇨기 건강을 비롯해서 두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궁금하셨던 게 전립선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전립선은 크게 문제가 안 되세요. 전립선 사이즈도 정상 수준밖에 안 되시고, 그래서 전립선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소변을 내보내줘야 될 양이 있잖아요. 각자 맡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더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늘 이만큼 낮에 보냈어야 되는데 미처 일을 못 끝낸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엔 밤에 잘 때 나와요. 병성님은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의 저하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신장 기능의 이상도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변을 보게 해주는 건 이뇨제예요. 반면에 소변이 덜 나오게 해주는 건 항이뇨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병성님은 항이뇨제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주무시는 게 11시, 12시? 예, 그때. 그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로 따지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고 넉넉하게 한 4시간 잡고 7시 딱 되면요. 물 먹는 거 가급적 피하려고 하세요. 입이 마르시더라도 한 모금 탁 먹고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더리님. 소변 만약에 참으려고 하면 어떠세요? 어떤 데 못 참아요. 못 참아서? 응. 그럼 뭐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운동을 하려면 기침하고 이럴 때 그래고. 기침할 때 소변이 새요? 예. 요실금도 좀 있으시군요. 네. 요실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는 먼저 말씀하신 거. 소변이 막 마려운데 참으려 그러면은 소변이 찔끔 나온다. 네, 이거는 방광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압력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에요. 네, 이거는 수술해서 개선되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고쳐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운동할 때 이거는 방광 밖에서 오는 압력이에요. 보통 복압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눌리는 힘도 약해지고 여길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도 좀 느슨해져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가 잘 안 다치기 때문에 소변이 그냥 찔끔 나와버려요. 이건 수술해줘야 돼.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은 경험해봤을 만큼 흔한 증상이죠.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 저근과 요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생기는데요. 기침이나 운동처럼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골반 근육 운동이나 비만을 조절하면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을 경우 방광과 신경의 조화가 깨져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김부더리님 같은 경우는 쾌겔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쾌겔 운동이 유용한 거는 소변 참는 느낌 이런 걸 없애준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소변이 찔끔 나오려고 할 때 이때 그 운동했던 걸 이용해서 소변을 참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밤에 자다 깨서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교화신문 4분 모두 진단받으셨는데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야간요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영향을 줍니다. 잠자기 한 2시간,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지 밤에 나오는 소변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잠자기 전까지 그 시간대에 수분 섭취를 가급적 줄이시는 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에 해당되면서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가 발생하고 이를 참기 어려운 과민성 방광 환옥님이 진단받으셨고요. 부더리님은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의를 참기 힘든 절박성 요실금, 기침 등으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에도 해당되셨습니다. 소변 양을 늘려야 됩니다. 늘린다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소변을 참는다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소변 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1분, 2분, 3분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분이 되시는 분들은 5분도 나중에 될 수 있고요. 배뇨장애에 해당되는 4분 모두 공통적으로 방광 훈련이 필요한데요.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아서 조금씩 배뇨 간격을 늘리고 한 회당 소변량을 정상치인 250cc까지 늘려 방광의 사용 용적을 늘리는 행동 치료입니다.